안녕하세요. 후회 없는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나요?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네. 이런 생각이셨나요? 아니면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셨나요? 작은 차이 같지만 이 첫 생각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아니,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주변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똑같은 나이, 똑같은 환경에 계셔도 어떤 분은 밝고 행복해 보이시는 반면 어떤 분은 늘 불평하고 우울해 보이시더군요. 그 차이가 뭘까요? 돈이 더 많아서, 건강이 더 좋아서, 자식이 더 잘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모든 걸 결정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낍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불안해하고 늘 걱정과 불만 속에서 살죠. 그건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성이 밝고 어떤 사람은 천성이 어둡다고요. 물론 타고난 성격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긍정적인 사고는 배울 수 있고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듯이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긍정적인 사고를 기르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주변에 밝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배운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분명히 더 긍정적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마이너스. 첫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보통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돈이 부족하다, 건강이 안 좋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한다, 친구가 없다. 부족한 것들만 보이죠. 하지만 잠깐만 시선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분은 늘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나?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 보이는데 나만 불행해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큰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몇 달을 병원에서 보내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다행히 회복하셔서 퇴원하셨는데 그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집에서 자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혼자 걷는 게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어 하시면서요. 겪어보니 알게 되신 거죠.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하지만 우리가 꼭 힘든 일을 겪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거창한 것일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좋았다. 손주가 전화해서 목소리를 들었다. 마트에서 아는 분을 만나 반가웠다. 저녁에 좋아하는 반찬을 먹었다. 아침에 몸이 가벼웠다.
이런 작은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찾다 보면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들이 점점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더 많이 찾아내거든요. 감사할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꼭 일기를 쓰지 않더라도 잠들기 전에 머릿속으로라도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나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식사 전에 잠깐 묵념하면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속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말로 표현하세요. 배우자에게 고마워요. 자식에게 너희가 있어서 감사해. 친구에게 내가 내 친구여서 고마워.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가게 주인에게도, 버스 기사님에게도, 복지관 직원분에게도 감사합니다 한마디 건네세요. 작은 친절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감사를 표현하면 2가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첫째, 상대방이 기뻐합니다. 둘째, 나 자신도 더 감사한 마음이 커집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감사가 우리 뇌와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 당장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가요?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감사하는 습관. 이것이 긍정적인 사고를 기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마이너스. 두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세요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결국 부정적인 현실을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긍정적인 현실을 만들게 되죠.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늘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즘 세상 왜 이래? 나는 재수가 없어. 아무것도 잘 되는 게 없어. 나는 안 돼. 힘들어 죽겠어. 짜증나. 최악이야.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의 표정을 보면 어떤가요? 대부분 어둡고 우울해 보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다행이에요. 잘 될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밝고 활기차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강화되고 기분이 나빠지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반대죠. 그러니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첫째,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세요. 안 돼, 할 수 있어. 힘들어, 조금 어렵지만 해볼게. 최악이야, 좋지 않지만 괜찮아질 거야. 나는 못해, 배우면 할 수 있어. 재수 없어, 다음엔 잘 될 거야. 같은 상황이라도 표현을 바꾸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자신에게 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자신에게 합니다. 대부분 머릿속으로 하는 말이죠. 이걸 내면의 대화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는 쓸모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계속하면 정말로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가치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경험과 지혜가 있어. 처음에는 거짓말 같고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그렇게 믿게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오늘도 잘하고 있어. 너는 멋진 사람이야. 사랑해. 셋째,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자주 하세요.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잘했어요. 고마워요. 당신은 대단해요. 잘 될 거예요. 응원해요. 긍정적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그 말이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더 긍정적이 되죠. 넷째, 불평불만을 줄이세요. 날씨, 정치, 경제, 젊은 세대, 물가. 불평할 거리는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불평을 할수록 기분만 나빠지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번 참아보세요. 대신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세요. 날씨가 덥네. 햇빛이 좋아서 빨래가 잘 마르겠어. 물가가 올랐네. 그래도 먹을 건 있으니 다행이야. 불평을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루에 불평하는 횟수를 세어보고 조금씩 줄여가세요. 다섯째, 긍정적인 구호나 문구를 사용하세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오늘도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자주 말하거나 집 안에 붙여두세요. 냉장고에, 거울에, 현관문에. 자주 보이는 곳에 붙여두면 좋습니다. 여섯째, 유머를 사용하세요. 힘든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큰 힘입니다. 유머는 긴장을 풀고 관점을 바꾸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듭니다.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가끔은 자기 자신을 가볍게 놀리는 것도 좋아요. 나이 먹으니 깜빡깜빡하네. 그래도 중요한 건 기억하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긍정적인 사고를 기르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세 번째 방법은 좋은 것에 집중하세요입니다. 우리는 나쁜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생존 본능이에요. 위험을 빨리 알아차려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본능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항상 문제만 보고 위험만 찾고 잘못된 것만 생각하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하루 동안 좋은 일이 9가지 있었고 나쁜 일이 1가지 있었다고 칩시다. 우리는 어떤 걸 더 많이 생각할까요? 대부분 그 1가지 나쁜 일만 생각합니다. 저녁 내내 그것만 떠올리고 잠자리에서도 그것 때문에 뒤척이죠. 9가지 좋은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이게 바로 부정성 편향입니다. 나쁜 것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 말이죠. 긍정적인 사고를 기르려면 이 편향을 의식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좋은 것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하루를 돌아볼 때 좋았던 일을 먼저 떠올리세요.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 뭐가 잘못됐지? 하지 말고 오늘 뭐가 좋았지? 하고 물어보세요. 좋았던 일, 잘된 일, 기뻤던 순간들을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선할 점을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둘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쉽게 봅니다. 저 사람은 이런 게 문제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하지만 단점만 보면 관계가 나빠지고 내 기분도 나빠집니다. 대신 장점을 찾아보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배우자의 장점, 자식의 장점, 친구의 장점. 의식적으로 찾아보고 인정하고 표현하세요. 당신은 참을성이 많아요. 너는 효심이 깊구나. 내가 있어서 든든해. 장점에 집중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셋째, 상황의 긍정적인 면을 찾으세요.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그 속에서 배울 점, 감사할 점,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어요. 비가 와서 산책을 못 갔다. 대신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었다. 물건이 고장났다. 새로운 걸 살 기회가 생겼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정말 힘든 일인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힘든 일도 있죠. 그럴 때는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힘든 경험에서도 배운 점, 성장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내가 더 강해졌어 하고요. 넷째, 비교를 줄이세요.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항상 부족해 보이거든요. 옆집은 자식이 더 잘 됐어. 친구는 돈이 더 많아. 다른 사람들은 더 건강해 보여. 하지만 이런 비교는 의미가 없어요. 각자 상황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인생의 단계가 다릅니다. 게다가 우리가 보는 건 겉모습일 뿐이에요.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남이 가진 건 남의 것이고 내가 가진 건 내 것입니다. 꼭 비교하려면 과거의 나와 비교하세요. 1년 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나아졌나? 이렇게요. 다섯째, 좋은 뉴스, 좋은 이야기에 노출되세요. TV 뉴스를 보면 대부분 나쁜 소식입니다. 사건, 사고, 재난, 범죄. 이런 것들만 나와요. 매일 이런 뉴스만 보면 세상이 온통 나쁜 것으로 가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불안해지고 부정적이 되죠. 나쁜 뉴스를 덜 보세요. 대신 좋은 뉴스, 감동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콘텐츠를 찾아보세요. 요즘은 유튜브나 인터넷에 좋은 콘텐츠가 많아요. 동물 구조 이야기, 착한 사람들 이야기, 감동적인 만남, 아름다운 자연. 이런 콘텐츠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섯째, 좋은 기억을 자주 떠올리세요. 우리 인생에는 좋은 기억들이 많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감동적이었던 경험들, 사랑받았던 기억들. 이런 기억들을 자주 떠올리세요. 옛날 사진을 보거나 가족들과 추억을 이야기하거나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세요.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일곱째, 아름다운 것을 보세요. 아름다운 것에 노출되면 마음이 긍정적이 됩니다. 꽃, 자연, 예술, 음악. 매일 조금씩이라도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세요. 공원을 산책하면서 꽃을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예쁜 그림을 감상하거나,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좋아요. 꽃을 사다 놓거나, 예쁜 그림을 걸거나, 좋아하는 소품을 놓아두세요. 매일 보는 환경이 아름다우면 마음도 아름다워집니다.
좋은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긍정적인 사고를 기르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마이너스. 네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세요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부정적이 됩니다. 그들의 불평불만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긍정적이 됩니다. 그들의 밝은 에너지가 나에게도 전해지거든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나요?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웃음이 나오고 희망이 생기고 활력이 넘칩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늘 불평불만만 하고 남 흉만 보고 모든 걸 비관적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나도 우울해지고 부정적이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세요.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세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긍정적인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취미 모임, 봉사활동, 운동 모임. 이런 곳에 가면 활기찬 분들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주 웃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어울리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둘째,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시간을 줄이세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라면 관계를 끊을 수도 없죠. 완전히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자주 만나던 걸 조금 덜 만나고 긴 시간을 보내던 걸 짧게 만나는 거예요. 만날 때도 경계를 세우세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화제를 바꾸거나 그래도 좋은 면도 있지 않아요?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세요. 나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내가 먼저 긍정적인 사람이 되세요. 긍정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긍정적이 되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밝게 웃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세요. 그러면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듭니다. 넷째, 긍정적인 멘토를 찾으세요. 인생의 선배 중에서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분을 찾으세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구하고 배우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게 많습니다. 특히 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건강하고 밝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배울 게 많아요. 꼭 직접 아는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도 멘토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책, 강연, 유튜브. 이런 것들도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어요. 다섯째, 긍정적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세요. 봉사단체, 종교 모임, 취미 동호회, 학습 모임.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는 곳에 있으면 나도 그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여섯째, SNS나 온라인도 신경 쓰세요.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누구를 팔로우하고 어떤 콘텐츠를 보느냐도 중요해요. 부정적인 콘텐츠, 험담, 비난. 이런 것들을 보지 마세요. 대신 긍정적이고
감동적이고 유익한 콘텐츠를 찾아보세요. 일곱째,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히 하세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돌보고 재충전하세요. 혼자 있을 때도 긍정적인 것들로 채우세요.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음악을 듣고 명상하고 산책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이것이 긍정적인 사고를 기르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실천하고 행동하세요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기, 긍정적인 말 사용하기, 좋은 것에 집중하기,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기.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하고 마음먹지만 정작 행동은 부정적으로 하죠. 긍정적인 사고는 단순히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완전히 긍정적인 사람이 될 거야 하고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대부분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기. 오늘 하루 긍정적인 말 5번 하기. 오늘 가족에게 칭찬 1번 하기. 이렇게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세요. 그리고 매일 실천하세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 더 큰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습관으로 만드세요.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습관이 되면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게 되거든요. 습관을 만드는 데는 보통 21일에서 66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즉, 최소 3주에서 2개월 정도는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쉬워지고 어느새 자연스러워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저녁에 잠들기 전 정해진 시간에 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록하세요. 감사 일기를 쓰거나 달력에 체크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거나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 기록하세요. 기록하면 2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둘째, 나중에 돌아보면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달, 석 달, 1년 후에 기록을 보면 내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요. 이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넷째,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날은 잘 될 거고 어떤 날은 안 될 겁니다. 감사할 게 생각 안 나는 날도 있고 짜증나서 부정적인 말만 나오는 날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나는 안 돼 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실패는 과정의 일부예요. 다섯째, 보상을 주세요. 일주일, 한 달 동안 잘 실천했으면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작은 선물을 사거나, 보상이 있으면 더 즐겁게, 더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주변에 알리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나 지금 긍정적으로 변하려고 노력 중이야 하고 알리세요. 그러면 응원도 받고 감시도 받게 됩니다. 요즘 달라진 것 같아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일곱째, 구체적으로 행동하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감사 카드를 쓰거나 전화를 걸거나 직접 만나서 표현하세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칭찬하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면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세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덟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긍정적인 사고에 대한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영상을 보세요. 계속 배우면서 자극을 받으세요. 저도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좋은 책이나 영상을 보면 다시 힘이 납니다. 아홉째, 봉사하세요. 남을 돕는 행동은 가장 강력한 긍정 행동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이 되고 감사하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하거나 이웃을 돕거나 작은 선행을 하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집니다. 10번째,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좋습니다. 운동하면 엔도르핀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이 됩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운동.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긍정적인 사고를 기르는 5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지금까지 긍정적인 사고를 기르는 5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세요. 셋째, 좋은 것에 집중하세요. 넷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다섯째, 실천하고 행동하세요.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말이 때로는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힘든 상황인데 무조건 웃으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힘든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느끼는 건 당연해요. 슬플 때 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 나쁜 것만 보지 않고 좋은 것도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모든 게 나쁘게 보이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희망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좋은 면이 보이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답은 분명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배우고 훈련해서 기를 수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듯이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점점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평생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갑자기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면 쉽지 않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연습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 저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가족 문제도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암담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하면서 자책하고 원망하고 우울해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정말 불행하게 인생이 끝나겠구나.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생각을 바꾸기로요. 쉽지 않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고 긍정적인 말을 쓰려고 노력하고 좋은 면을 보려고 애썼습니다. 밝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아라고 느꼈어요. 석 달 후, 가족들이 많이 밝아졌네라고 말했습니다. 1년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 경험에서 배우는 게 있어. 그래도 감사한 일들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같은 상황인데도 훨씬 견딜만 했고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생각이 바뀌니까 현실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긍정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꿔 하지 마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5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선택하세요. 감사 일기를 써볼까요? 그럼 오늘 저녁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긍정적인 말을 쓰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 하루 동안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써보세요. 좋은 것에 집중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 하루 좋았던 일을 5가지 떠올려 보세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럼 밝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 당장 작은 행동 하나를 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세요. 일주일 후, 한 달 후, 석 달 후.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 내가 예전보다 훨씬 긍정적이 되었구나 하고요.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겁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하루하루가 더 행복해질 겁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불평불만 속에서 우울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감사와 기쁨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좋은 것에 집중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밝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시간이 의미 있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좋은 것에 집중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실천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나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사실이 되는 순간까지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긍정과 희망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